네, 오늘도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SK 뇌물 관련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요. 매일 굉장히 관심 있는 장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 연출됐습니까? 네, 오늘 그 SK 뇌물 공판이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SK 측에 한 80억 가까운 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좀 격분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재판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여줬던 그림을 그리거나 네. 뭐 싱글 웃거나 아니면 뭐 유영하 변호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씨 이때까지 뭐 증인들을 노려보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뭐 부릅뜨거나 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려고 굉장히 긴장하고 재판을 지켜봤는데 네. 이런 행동이 없어서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부 기자들이요. 매번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던가 웃는다든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도 다 어떤 TV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또 변호인단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의식을 한 행동인 거죠. 지난주 이제 그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법정 내의 태도가 굉장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화제를 끌었고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라기보다는 재판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또는 집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직도 왜 저렇게 하느냐 등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인과 함께 여러 차례 그런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할 텐데요. 재판에 대한 그런 그 직접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이 재판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또 다른 구치소로 이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왜 가는 겁니까? 네, 최순실 씨 처음에 이제 구속이 될 때는 네.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 구로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이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요.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러면 조만간 과천에서 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기는 송동구치소로 이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 내용을 생중계할지 여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고 주요 네. 재판을 앞으로 좀 생중계를 하는 건 어떨까 하고 네. 판사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1013명이 같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네. 그중에 67.8%가 네. 1, 2심에서 변론 생중계를 찬성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저게 이제 그러면 왜 대법 3심은 없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심은 2013년부터 대법원에서 주요에 만약에 할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 2심만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재판받는 것까지 온 국민한테 그게 생중계된다. 과연 그거를 찬성할지 네. 적어도 피의자의 어떤 권리가 아닌지 네. 물어봐서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DC 부근에 있는 야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던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세윤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공원의 야구장에서 현재 시각으로 어제죠. 이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원래 내일,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 내일 친선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요. 그것을 대비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총격범이 나타나서 소총 5, 60발을 발사를 한 거죠. 그 바람에 이 여당
야당의 3인자인 이 스컬리스 하원 의원 원내 총무가 엉덩이 부분에 총상을 입어서 네.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중세고요. 이 외에 의회 경찰 2명과 직원 1명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총격 사고 직후에는요, 한 미치광이의 지시 아니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총격범, 어떤 사람입니까? 네, 66세의 제임스 호지키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좀 약간 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성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버니 샌더스가 이제 경선에서 경쟁을 했는데요.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경선 캠프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공화당을 끝장내자라고 하는 그런 또 반공화당, 반트럼프 모임에 가담을 했고 SNS에도 그런 성향의 글을 그동안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게 한 4개월 전부터 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했고 네. 또한 실제로 총격을 가하기 직전에 네. 의원들에게 당신의 소속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서 공화당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되면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검거 과정에서 진압 과정에서 총격을 받았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동기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총격범이 지지했다는 샌더슨. 자, 지난 미국 대선에서요, 경선에 직접 참여를 해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던 경선 후보였죠. 샌더스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비난했었는데 들어보시죠. I think Donald Trump is totally unfit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are in a pivotal moment in American history. We have a president who is delusional in many respects, a pathological liar. I don't mean to be disrespectful. This guy is a fraud. This guy ra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aying, Donald Trump, I'm going to take on Wall Street. These guys are getting away with murder. 자, 이 총격범은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가 입장이 조금 난처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총격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라는 말로도 번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총격 사건 뒤에요, 이 총격범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총격범이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이고 또 자원봉사까지 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발빠르게 이 연관성을 차단을 그렇죠. 한 겁니다. 빨리 끊어야겠죠. 네, 샌더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격 소식을 듣고 비열한 행위에 구역질이 난다. 진정한 변화는 비폭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상당한 그 스컬리스 의원 이런 분들이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라고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피격당한 의원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병문안까지 갔었다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회복 빨리 하기를 바라고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국 내가 워낙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첨예하게 갈라져 있죠. 자, 오는 7월에 개봉을 앞둔 의미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군함도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주로 액션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을 이끌어오던 유승환 감독이 이번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영화로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작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아까 말씀하신 유승환 감독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유명한 태양의 후예를 찍은 이 송중기 씨 아하. 그리고 탤런트 소지섭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같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군함도라는 영화 자체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사람들 네.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살도 굉장히 많이 빼고 머리도 거의 빡빡 밀고 뭐 이렇게 해서 열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등장한 배우들이 특별한 소지품들을 착용하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우선 8회 하고 있는 게 군함도 팔찌인데요. 요즘에는 네. 이제 영화 신작 개봉하면 홍보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팔찌인데요. 가슴에 단 배지가 지금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위안부 후원 배지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후원하고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배지를 만들어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군함도도 이제 그 일제 관련된 그런 그 영화이기 때문에요. 군함도 팔찌에는 군함도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고요. 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배지를 가슴에 달고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의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주었습니다. 네, 이른바 개념을 장착한 연예인들이다, 배우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인터넷에 기사가 뜨고 있는데 자, 영화 군함도 무엇보다도 초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출연한 배우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영화 군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마 가슴이 정말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달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부모를 만들어서 잘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함도 이 역사적인 사실, 일제시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했는데 군함도가 섬 이름이잖아요. 예. 어떤 섬입니까? 지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본에서 이제 서남 쪽에 하시마 섬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마치 군함. 그러네요. 모양이 예, 군함. 그 항공모함 같은 그 군함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섬 하나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함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하시마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시마, 이게 뚜안다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를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좀 생각은 좀 다른 건데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1940년대 우리 약 조선인 800명 정도가 거기에 가서 강제징용을 당했고 네. 저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저기서 죽은 사람만 무려 122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실제로 탈출하려고 했다가 저기서 잡혀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한이 서린 곳인데 그렇군요. 일본이 최근에 저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가지고 네. 많은 지탄을 받았었죠. 자, 오늘 이 제작 발표회 자리에서는요, 이 영화 감독 유승환 감독에게 일본 매체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고요, 이 영화의 소재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류 감독이요,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영화가 히트하면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 미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국민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나서 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징집되었다. 자신이 원치 않은 방식으로 그 노동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임금과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이것은 제가 취재한 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조선인들 400여 명이 집단 탈출을 하는 것이 메인 이제 스토리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집단 탈출에 대한 시도는 있었으나 집단 탈출이 성공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저는 한일 관계가 진심으로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려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유승환 감독의 한일 관계 좋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밝힐 건 밝히고 할 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말 속 시원한 대답이었습니다.